소리 노출 부분은 저희가 매일 1시간 영어 영상 보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은 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 영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영어 소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귀가 트여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머님들도 잘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실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소리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매일 1시간 정도 영어 영상이나 또는 영어 음원, 뭐 책에 있는 CD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런 음원이나 영상으로 소리 노출을 아이들이 계속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가 트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도대체 이 영상은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사실은 이 부분은 질문보다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이제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또 책을 읽게 되기 시작하면 어머님들이 듣기보다는 읽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소리 노출은 조금씩 줄여가시고 문자 노출 쪽으로, 뭐 읽기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시거든요. 사실은 이 소리 노출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저희 아이를 지도를 계속 키우고 이 노출을 시키고 있지만 소리 노출은 고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유아에서 말할 수 있는 그 표현법 그리고 대화 이런 것들과 아이들이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서 쓸 수 있는 표현이나 어휘들은 굉장히 또 다르죠. 점점 진화하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 꾸준히 쉼 없이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하나 더.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만 봐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 당연히 아이가 영어 영상을 보는 게 좋다면 그것도 가능하세요. 괜찮으신데, 이 영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를 트이게 만드는 소리 노출을 하는 도구로 쓰신다라면, 한 그 시리즈,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시리즈만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비슷한 표현법, 그리고 많이 사용했던 어휘, 이것들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제를 다양하게 보여주시면서 어휘도 다양하게, 상황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조금은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저희가 홈스쿨에서는 이 소리 노출을 과연 아이디 홈스쿨에서 해줄 수 있을까? 보통의 일반 홈스쿨 같은 경우 소리 노출은 사실은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들을 이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시를 해드리겠죠. 어느 사이트 아니면 어떤 캐릭터의 어떤 시리즈들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 부분을 많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그 아이디 홈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지금 데이 1 리스닝, 리딩, 라이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 리스닝 편을 보시면 매일 5편의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소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5편에 서로 주제가 다른 그리고 물론 수준별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생기세요. 그래서 아이가 재밌어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라도 소리 노출을 하면 다행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아이한테 많이 권한을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오는 영상들을 이제 그대로 노출하게 해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제별로도 5가지씩 다른 주제, 그래서 다른 어휘들을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도 그 화면 전환 속도나 말 속도가 달라져야 해요. 왜 어머님들 아이가 뭐 서너 살, 두세 살 뭐 이렇게 되면
많이들 보는 게 저희 아이는 뽀로로를 보고 자란 아이인데 뽀로로를 보죠. 근데 이 뽀로로를 보는 그 많은 아이들이 뽀로로를 보는 그 나이대에 만약에 헬로카봇을 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뽀로로가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영상은 그 수준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그리고 귀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그래서 말이 천천히 하는 영상, 그리고 화면 그 영상이 전환되는 속도가 좀 느린 그런 영상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속도감을 이제 주는 것이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고학년 아이들이 뭐 페파피그를 봐라. 이 레벨에는 페파피그를 봐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재미없어요. 유치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인지 수준하고 이 영상의 그 주제, 이야기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셔서 일찍 시작하시면 하실수록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많이 보여주실수록 조금 더 좋다. 그렇다고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볼 것이 없고 읽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나이대에 맞게 찾을 수 있고요. 충분히. 그거는 뒤에 제가 문자 노출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고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소리 노출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 노출 막 영상을 보기 시작한 아이예요. 그래서 시작을 영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책을 스스로 읽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 아이들도 문자 노출을 계속 해 주어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적어 놓은 대로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영어 그림책을 하루에 한 권 정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어머님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책에 대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껴야 해요. 그래야 이제 파닉스를 뭐 사이트월즈를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준비를 마쳐서 읽기를 시작하게 될 때, 아이들이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무난하게 또 책을 넘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림책 읽기, 그 베이스, 기본적인 흥미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너는 문자를 읽게 되었으니, 파닉스를 배워서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 크게 와닿진 않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미 책이 읽어보니 재밌구나. 재밌는 책도 되게 많구나. 이걸 좀 알게 하고, 그런 다음에, 책에 대한 재미, 그리고 문자를 읽을 수 있다라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힘드시더라도 매일 한 권 영어 그림책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또, 저는 그림책 읽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엄마가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저가 같이 그러실 수도 있고, 저는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또 질문들이 많이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 그림책 읽어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책을 같이 넘겨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단,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읽기가 아니라 보기죠. 네, 영상 보기. 그래서 실물책을 같이 엄마와 함께 넘겨보시면서 그림도 구경하시고 그림에 대해서는 한국말로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그 책을 읽어주는 소리 자체는 원어민이 읽어주는 소리로 같이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을 읽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책을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나요?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책은 아이가 원할 때까지 읽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유는, 글쎄요, 아이들이 이 책을 부모님이 읽어주면서 교감하는 부분,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어디서인가요? 책에서든 요즘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읽었던 그 책, 읽었던 좋은 경험, 그런 경험들이 독서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영어 홈스쿨 시작을 하시려는 이유가 소리에도 노출되고 영어 책도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이라도 시작을 꼭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이유는 혹시 학원에서 소리 노출이나 문자 노출 시켜주시는 학원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걸요? 네. 저도 학원에서 오래 이제 업무를 봐왔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빠른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 나와서 학부모님들이 빠르게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셔야 유지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소리하고 문자 노출은 굉장히 긴 기간 많은 노력 그리고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쌓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교육 기관에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소리 노출과 문자 노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그래도 뭐 패스지라도 짧은 글이라도 읽지 않아? 그러면 문자 노출 되는 거 아닌가? 책 대신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기대하시지 마시고 꼭 집에서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문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독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책을 조금 길게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해보니 한 3학년까지는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학년부터는 간헐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해왔고 그럴 때마다는 그냥 흔쾌히 제가 그래 읽어줄게 이렇게 해서 읽어주고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의 먼 미래 그 독서 습관을 독서하는 좋은 경험 그리고 독서 습관을 가진 아이를 키우시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소리 노출, 문자 노출을 했는데 조금 학습적인 부분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파닉스시겠죠. 알파벳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 대소문자 인지, 그래서 인지를 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음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게 될까? 제가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아이디콤 스쿨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콤 스쿨에서 파닉스 과정을 듣는 아이의 학습 마이스터디 학습방이거든요. 이 학습방에서 리딩하고 라이팅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북을 읽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따라쓰기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책 읽기 그래서 혼자 읽고 무언가 교재를 풀고 답을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아이와 같이 책도 읽고 그리고 발음도 해보고 또 교재도 풀어보고 활동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화면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ctopus. octopus. Great job! 너무나 잘 읽어주었어요. 다음은 49페이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이번에 함께 할 문제는 Listen and circle the correct letters. 잘 듣고 올바른 알파벳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학습이에요. 준비되었나요? Let's start. 1번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orange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파벳 M, O 어떤 거에 동그라미를 해야 되죠? 자,
우리는 마프를 찾았어요. 그럼 milk를 청소할 수 있게 길을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길 찾는 방법 알고 있죠? That's right. 대문자, 소문자, M을 찾아가면 돼요. 빨리 길을 찾아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저희 선생님 영상이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수업은 아니겠지만 선생님과 단어 배우고 그 단어도 소리 내서 읽어보고 또 윈레벨 같은 경우는 문장도 따라 읽어보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굳이 뭔가 지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따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까지 선생님과 가능하고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파닉스 과정은 이렇게 제목을 좀 적어봤어요. 언제쯤 문장을 읽을 수 있죠?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알파벳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닉스를 배우고, 단어도 조금씩 알게 되고, 이제 문장을 읽어야 될 차례인데, 아이가 파닉스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책을 잘 못 읽을까요? 는 소리 내서 읽는 거는 그래도 하는데 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아이들이 파닉스 규칙을 이해하고 이제 배웠던 규칙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사이트 월즈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네, 알파벳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알파벳이 26개인데, 그 알파벳으로 만드는 44개 소리. 이것이 파닉스죠. 사실은 이 파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 규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을 잘 하면 좋겠지만,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암기를 하면 한계가 있죠. 네, 지금 이제 개수만 해도 44개의 소리가 난다. 합쳐지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아시겠지만 또 이 파닉스 규칙대로 읽을 수 없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못 읽는 건 어쩌면 배우고도 못 읽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해야 이 파닉스를 잘 배운 것을 잘 읽을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팁을 좀 드려보려고 네, 적어봤는데 이 화면이 요거 바 때문에 좀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자, 파닉스 빠르고 효과적으로 익히려면 사실 빠르게는 아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배웠는데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소리를 듣고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소리를 듣고 문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문자를 보고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반복을 하면 아이가 눈에 익어서 이 알파벳이 있고 그 알파벳이 가진 소리는 귀로 듣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문자를 보고 이 문자와 동일한 소리가 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소리와 문자를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이가 소리를 내서 읽어봐야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아이들이 파닉스 배웠던 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들을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아이디 홈스쿨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는가? 요것도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파닉스에만 계속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쭉 단어까지 배웠는데 그러면 파닉스 규칙을 알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긴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 못 읽죠? 네, 이 파닉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닉스 규칙을 안다고 해서 책을 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사이트 월즈도 알아야 하고요. 사이트 월즈와 파닉스 규칙을 가지고 문장을 읽어냈어요. 소리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문자 해독, 디코딩까지만 진행을 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초기 읽기 단계 아이들은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자를 보고 소리내서 읽는다. 그래서 문자 해독을 한다. 두 번째, 문자를 해독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을 다시 생각해보고 문장 전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그러니까 읽지 못하면 두 번째 이해하는 부분에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동성. 자동성 때문에 사이트 월즈도 배우라고 이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동성이라고 하면 읽는 동시에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눈으로 봤을 때 바로 머리에 의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파닉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사이트 월드 그리고 단어의 의미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아이들은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닉스 규칙만 안 친구가, 알게 된 친구가 엄마가 문장 읽어보자. 문장 잘 읽었어요. 소리 내서. 자, 무슨 뜻이지? 그러면 대답을 하기 어려워요. 그냥 두 번째 스텝이 남았거든요. 네.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다시 조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단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단어를 알되 단어의 의미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파닉스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기초 단어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파닉스 1단계에서 2, 3, 그다음에 사이트월즈와 프리케이 이렇게 네 가지 교재가 나가고 있거든요. 파닉스 1년 동안. 이 과정에서는 이 네 개의 교재에서 이런 단어들을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돼요. 배우게 되는데 물론 파닉스 규칙을 위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사이트월즈 단어로도 또 배우게 됩니다. 이 단어 두 가지만 안다고 해서 사실은 다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의미를 알아야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 우리 아이가 왜 파닉스를 배우는데 읽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가 더 필요하고 사실은 그 해석 단계에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려면 단어의 의미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네,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이 단어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지 파닉스 과정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화면을 한번 그 화면에 공유를 해봐 드릴게요.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주차별로 그리고 데이별로 각 항목별로 어떤 학습들을 해야 하는지 이제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리스닝 부분, 주제별 그리고 수준별 영상 5개 아마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일 영상이 다른 영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차례대로 영상을 시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읽는 부분, 이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단어를 학습을 하고 액티비티를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북을 읽기 전에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은 알파벳 단계여서 아직까지는 문장을 읽진 않아요. 단어,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단어를 배우기 전에 여기 이제 관련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세미나 신청하시면서 어떤 한 학부모님께서 실제로 아이들 파닉스 같은 경우는 발음, 입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직접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혹시 아이들이 정확하게 입모양이나 발음 이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 수업 영상도 당연히 입모양이나 그리고 발음들을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시고 따라해보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런 영상들, 관련 영상들로 입모양은 그리고 글자, 그리고 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노출이죠. 그래서 노출을 하고 이북을 읽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북을 읽고 나면 아이들이 어휘학습은 사실 문장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고요.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책에서 봤던 단어들을 게임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P, P, paper, paper.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어서 봤던 단어들, 그 단어들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고 P의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 그 단어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이제 제가 소리와 문자를 연결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 더 이미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복합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각인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비슷하게 한 번 더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문자를 이제 아이들이 연결을 해봤고요. paper, paper. 이렇게 소문자로도 이제 단어인지 대소문자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장치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뭐 이 파닉스 알파벳 단계 라이팅이 뭐가 크게 있겠어?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 이 아이들이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쓸 줄 알고 그리고 또 발음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활동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요 P 부분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소문자 따라가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서 이 돼지가 저희 집 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요소지만 아이들이 오늘 배운 대문자 P와 소문자 P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을 이렇게 데이 1, 2, 3 진행을 하고 나면 그 알파벳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플래시카드도 진행하고요. 아까 교재를 저희가 수강을 하시면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으신데 이 부분들은 혹시나 뭐 재학습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보고 싶으시다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을 선생님하고 수업 영상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 선생님께서 파닉스 담당하고 계신데 이렇게 Great 같이 job. 읽어주는 두 그런 번째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Q예요. Q는 쿼 소리가 나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빨간 부분 보여드린 밑에서 부분과 비슷해요. 동글동글 2번 화살표를 따라서 쑥 내려와 줄게요. 준비되었나요?
네, 아까 문제풀이 하는 부분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실제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순서에 맞게 써보는 또 기다려주는 것까지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영상에 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습용. 그래서 Amazing job. 자, 친구들 카드를 또 섞어 볼게요. 셔플 셔플. 다음 알파벳은 어떤 게 나올까요? 친구들,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 카드 3개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고 찾는 것들도 있고요. 해놨으니 알파벳 P 카드를 찾아 써야 했고요. Great job! 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어서 카드를 셔플 셔플. 준비가 됐으니 들어올게요. Q, Q, 카드를 찾아주세요. 네, 아까 제가 이 파닉스 규칙을 배울 때 소리와 문자, 문자와 소리 이렇게 연결해서 학습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어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학습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도 지금 사이트 워즈까지 배우고 그리고 읽기를 이제 병행을 하는 그런 단계 프리-K. 그래서 읽기를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K 단계에서 읽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닉스 1년 과정은 그냥 파닉스를 1년 동안 배우나가 아니라 알파벳 2개월, 그 다음에 파닉스 6개월, 그리고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사이트 월드와 읽기 준비 단계. 그래서 아주 짧은 문장을 그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트 월드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문장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다음 단계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어, 사실은 좀 이거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파닉스를 시작해서 뜨문뜨문 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거든요. 일단 아까 프리-K에서 조금씩 읽기를 시작했어요. 짧은 문장을 그리고 좀 문장 수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애들이 리더스북, 챕터북, 너북 뭐 이렇게 읽게 될 텐데 1점대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원어민 1학년 수준, 1학년의 교과 과정을 보시면 원어민 1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 그 텍스트를 들은 어휘, 문장 수준, 어휘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쉽게. 그래서 1점대 리더스는 이제 그냥 원어민 1학년 수준, 2점대 리더스는 2학년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편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이 그린치가 나오는 이 패세지부터 샬롯스 웹까지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야 아마 소설을 읽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1단계와 1점대와 2점대 리더스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책을 많이 읽으면 챕터북, 너블까지 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려면 제가 오늘은 좀 사실 저학년 친구들 파닉스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 좀 오셨지만 위에 친구들도 또 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수준별로 읽기 전략을 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거든요. 1단계 리더스를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문장을. 그러면 이 친구들은 소리 문자 결합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음원을 듣고
손으로는 그 문장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읽는 작업이 중요해요. 음원만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텍스트를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책을 다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1점대 리더스를 읽는 아이들, 파닉스를 막 떼고 1년 차밖에 안 된 아이들이 듣기만 해서 잘 이해가 갈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간 채로 다 읽었으면 난 다 이해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원을 듣고 반드시 그리고 손으로 글자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눈으로 읽는 게 첫 번째 읽기.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들었던 그 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아는 단어, 파닉스, 사이트월드 활용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리내지 않고 내용 이해하면서 읽어보기. 여기까지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지거든요. 제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원하고 소리 해독을 해야 한다. 음원으로 그 문자를 소리로 해독해야 한다. 그리고 해독한 것을 다시 의미로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 리더스 읽기 단계 친구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세 단계를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창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익숙해졌다. 아, 세 번까지 읽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요 내용을 기억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음원을 듣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건 계속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아직 이제 원활하게 읽는 친구들이 그 단계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붓퀴즈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이디 컴스쿨의 그 아이디 잉글리시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도서들에는 붓퀴즈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5문제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퀴즈들인데 이 퀴즈들이 중요한 이유는 주요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기억하고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붓퀴즈를 좀 시켜주시면 이후 챕터북으로 넘어갔을 때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갈라낼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시켜주시면 좋고 그리고 일단 이제 가속을 밟을 수 있다. 또 이제 읽기가 원활해졌다.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다. 한 70에서 80% 정도 네,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책 읽기 건수를 좀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독을 하면 아이들이 어휘를 꼭 리더스가 아니라 넌픽션 도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확장하는 단계가 지금 2점대 리더스예요. 그래야 챕터북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아요. 네,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추후에 저희가 그 2점대 이상 아이들 그 대상으로 한 번 더 세미나 진행하면서는 그 이후 도서들은 어떤 팁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원서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영어 습득은 원서 읽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챕터북하고 소설 뭐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플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보셔야 한다. 소설까지 읽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거든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이제 계속 잘한다라고 가정하면 최종은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을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실은 어떤 정도 수준까지 이 읽기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필요할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실 원서 읽으면서 어머님들이 흔들리시는 그런 시점들이 좀 오거든요. 아이 그 연령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잘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면서 아이들이 끝까지 원서 읽기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으로 현재 초등학교 학년을 좀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3학년 때부터 영어가 교과 과정에 이제 포함이 되죠.
거기서부터는 1.0 이하. 그러니까 원어민 1학년 교과 수준이 조금 안 되는,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지문 수준이.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제가 아예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도 사실은 그렇게 뭐 레벨 차이가 단차가 되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년간 읽기 수준은 한 2개 학년. 그래서 2년 정도의 학년을 향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이니까 6개월 정도를 1년에 조금씩 올려놓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실은 버겁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이제 시험을 그 교과 과정, 교과서 지문을 보면 3점대에서 4점대, 원어민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까지 지금 3점대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교과에서는 2점까지밖에 가르쳐주, 그 지문을 보여주진 않지만 중학교에 가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레벨업을, 읽기 능력을 상승을 시켜주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급해집니다. 그래서 5, 6학년 때 제가 중학 내신 준비 이렇게 써놨는데 5학년 학부모님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흔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원서 읽기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내신 준비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내신 학원으로 많이들 돌리시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수능 때 수능 평균이 2024년에 9.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 9학년 7개월 정도의 수준. 여기까지 과연 내신 준비로 가능할까요? 네, 아마 어려워요. 아마가 아니라 그냥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래서 지금 중학교 3년간은 저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3점대부터 5점대까지 그러니까 그냥 2년을 수준을 높여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원어민 아이들도 1년간 4학년 아이가 4점대라고 치면 5학년이 되면 5점대가 되잖아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환경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계속 영어를 쓰죠. 뭐 학교에서 또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단어도 배우죠. 이렇게 온전히 영어 환경에만 놓여져 있는 아이들도 1점을 올리기 힘들어서 다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공교육에서도 도서 읽기, 원서 읽기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아이들, 영어 환경도 아니고, 모국어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영어에만 또 몰입할 수도 없는 이런 바쁜 아이들한테 이렇게 3년간 2학년 수준을 올려라. 그리고 고등학교 3년간은 또 4.5개 학년, 그러니까 뭐 한 4년 반 정도의 수준을 향상시켜라.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꾸준히 가져가려면 아이들이 원서를 꾸준히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 습관을, 영어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이 부분들을 읽어 나가면서 내신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과가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대로 이제 학습을 진행해 주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종 목표인 수능 이 부분, 우리가 보지 않은 지문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 그러니까 문해력, 영어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라도 아이들이 꾸준히 원서 읽기를 진행해 주어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가 조금 그러면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그럼 이미 틀린 건가요? 너무 늦었나요?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늦어도 3학년, 늦어도 4학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양이 더 월등히 많겠죠. 노출 양으로 따지면.
그런데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고학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초등학교 이제 중학년 이상 되는 친구들은 아니 그들이 안 가지고 있는 미취학 아동 또는 저학년 친구들이 못 가지고 있는 학습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알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집중적으로 조금 더 학습 쪽으로 또는 리더스 그냥 재밌는 흥미 위주의 책보다는 넌픽션 도서를 조금 더 많이 읽어주면 훨씬 더 어휘 확장에도 도움이 더 많이 되고요. 어,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미 너무 늦은 건가? 라고 이제 좀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 넌픽션과 픽션 도서 비율이 궁금하다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픽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흥미나 아니면 또래 아이들의 공감대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재밌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시리즈물이 요즘에는 원서가 시리즈물이 사실은 많아요. 리더스에도. 옛날엔 단편들이 많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쓰는 표현들이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단어들도 조금 비슷한 그런 글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넌픽션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배경 지식도 쌓고 그리고 단어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아이디 홈스쿨에서는 아닉스 단계 친구들은 아직 이제 이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레벨 K 그다음에 레벨 1, 뭐 1학년 수준 그리고 킨더 수준 친구들은 이제 도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루에 한 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5권이라고 하면 뭐 3권은 넌픽션, 2권은 픽션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넌픽션을 했다면 그 다음 날은 픽션을 그리고 그 다음 날또 넌픽션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책들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아이들이 영어권 문화 그리고 그 어떤 지식의 확장 또 단어의 확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꾸준히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원서 읽기를 시작하려는 고학년은 어떤 책이 더 효과적일까요? 넌픽션일까요? 픽션일까요? 물론, 둘 다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이 넌픽션이 효과적이니까 넌픽션만 읽어라. 지식 확장이 지금 굉장히 급하다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잘 적절하게 조화롭게 읽는 것이 좋지만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늦어도 3학년이라고 쓴 이유가 있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어, 이 1점대 미만 리더스, 뭐 1점대 리더스 같은 경우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 동물들이 크게 대사가 많지 않고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전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유치해요.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거꾸로. 그런데 사실은 언어 수준을 봤을 때는 1점대 도서를 꼭 읽어야만 해요. 그런데 인지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많이 한참 낮은 도서들인 거죠. 그래서 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는 6대4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넌픽션 비중을 많이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식을 배운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도서가 굉장히 유치하다. 내가 이것을 읽어도 뭔가 얻어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들을 적정하게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높여주시고 저학년인 친구, 너무 어린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비율 조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이제 기본 그 커리큘럼 자체는 6대4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디 홈스쿨에서는 매일 영상 보기 원서 읽기는 가능한 건가요? 제가 소리 노출, 문자 노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습관을 잡으려면 사실은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능할까? 네, 아까 잠깐 학습방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음, 한 번 더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제 매일 5편의 주제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영상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학습 열기 자체가 이런 영상들로 흥미를 돋구고 그리고 귀를 좀 여는 그런 과정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원서를 읽게 되는 과정, 그런 스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봤다면 원서를 읽고 그리고 퀴즈, 이것도 이제 파닉스 단계에서는 퀴즈는 아니고 DBT였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재를 풀게 되면서는 영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학습 지도를 하는 거죠. 어머님들이 이제 홈스쿨을 진행하시면서 컨텐츠는 어떻게 제공을 다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영상들 보시면서 막 서치도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그 다음 독후 활동 어떻게 지도할까?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의심을 품으시면서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학습 지도까지 아이디 홈스쿨에서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하나 더. 네. 매월 학생 매니저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유선 상담 전화 드려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완료가 되지 않은 학습은 없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따로 이제 문자를 알림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월말에는 한 달 동안 학습한 부분, 그리고 조금 이제 미흡했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어머님하고 이제 상담을 드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점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어디 질문을 할 데가 없으시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들도 많이 보시고 블로그 이런 유튜브 많이 찾아보실 텐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다 내 아이의 케이스에 맞지는 않잖아요. 내 아이의 케이스 그리고 내 아이의 학습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홈스쿨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런 코칭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3가지 과정이 현재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하고 프리케이, 사실 오늘은 이 파닉스 단계가 좀 메인이어서 요 레벨을 많이 설명을 네, 상세하게 드렸는데 K 레벨, 그 다음 이 파닉스 레벨이 끝나고 나면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1단계까지, 그래서 리더스 1단계는 아까 이제 책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 3개의 레벨 다 아직까지는 유창하게 읽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읽기를 이제 진행을 막 하고 있고 조금씩 아이가 익숙해져 가는 리더스북 또는 아까 나온 픽션북 같은 이제 읽기 교재 또는 문장, 그래서 아주 긴 문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읽고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는 친구들 를 위한 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아까는 이제 파닉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렸으니까 레벨 K 레벨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학습을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닉스는 네. K는 이렇게 파닉스, 사이트월스, 뭐 그리고 프리K까지 완료한 친구들이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기존에 파닉스 학습을 다 마쳤고 이제 책 읽기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와는 달리 파닉스는 1년 과정인데 이 K 단계부터는 6개월씩 나누어서 과정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KA, B 단계 6개월, 그리고 KC, D 단계 6개월. 그래서 크게 저희가 A, B, C, D 각 과정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A, B 6개월, C, D 6개월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KA는 A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 파닉스 다 배운 친구들이 조금씩 단어를 알아가고 문장 그리고 또 짧은 문장을 조금씩 읽어 나가고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을 이제 1단계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KC와 KD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교재, 학습 교재나 아니면은 그 읽기 리딩 교재를 좀 보시면은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똑같아요. 저희가 파닉스하고 똑같이 listening, reading, writing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K 레벨 학습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네, 여기는 이제 K 단계 친구 학습방에 들어왔고요. 잘 보이시죠? 네, 들어왔고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이 과정은 아까 파닉스하고 다 동일하세요. 전 과정 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 책을 보고는 이 부분을 읽을 수 있고요. Where do farm animals live? Different farm animals live in different places. Where do they live? 이렇게 읽고 나면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제가 5문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퀴즈를 풀 수가 있어요. 다 풀고 나면 이제 오답 체크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책에서 나왔던 단어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눌러보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Pigsty. A messy and dirty place. Pigsty. There are trucks in the pigsty. Pigsty. The room became a pigsty after few hours.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도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 보여줄 수 있게 반복해서 노출을 해주고요. 그거를 이제 학습을 다 하면 이렇게 퀴즈를 풀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만 읽고 여기서 퀴즈만 푸는 어휘 퀴즈 그리고 이해력 퀴즈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학습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학습에 대한 퀴즈도 풀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렇게 읽고 나면 교재는 저희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 영상을 보시면 Open your book to page 8 and 9. 교재 8쪽과 9쪽을 펼쳐주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읽어볼 이야기는 Unit 1, Animal Homes인데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단어도 진행하고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읽을 이야기는 Animal Homes. 한 문장씩 그 이북에서도 물론 읽는 시간이 있지만 Bees 안 읽고 넘어가는 build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hive.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읽는 시간 진행되고 이야기에 잘 나온 읽으면 동물들은 이렇게 어떤 저희가 동물들이 학생복도에 있는 있었는지 같이 질문들을 볼까요? 다뤄요. 같이. I see a mole, birds, foxes. What about this one? 이건 어떤 동물이었죠? That's right, a snail. 이렇게 이제 읽은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하고 여기는 이제 교재, 문제풀이 부분을
Now let's look at the picture together. What does a snail carry? 어떤 거를 들고 있는 것 같죠? 바로 That's right. A snail carries a shell. 이제 같이 shell 써보도록 할게요. shell, shell, shell. 이렇게 선생님하고 사실은 그냥 교재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이제 책 다 읽었으면 이거 풀어보자 해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채점을 해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진행을 하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왜 오답인지, 이 답은 왜 될 수 없는지, 보기에 다른 단어가 나와 있다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까지 저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보고 선생님이 답 풀어주고 이건 답이야, 이건 답이 아니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지문을 이해를 했다면 혹시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고 못 읽는 단어는 없는지까지 저희가 다 다룰 수 있게 영상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재를 그냥 풀어주고 이 답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는 건가?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영상 앞에 앉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교재를 거의 대면 수업처럼 진행할 수 있게 최대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K 레벨부터는 저희가 아이디 포카가 1000개씩 과정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책에 대한 단어들도 아이들이 배웠지만 학습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 과정 안에 저희가 학습 완료할 수 있도록 1000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도서들에 있는 친구들은 이 단어 어휘 확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이제 학습 과정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학습 과정 자체가 아이들 학습방에 한 화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찾아서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G1 같은 경우는 이제 K 단계의 그 다음 단계겠죠. 그래서 원어민 1학년 정도 수준의 그 텍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6개월, C, B 6개월 이렇게 묶여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학습 내용은 물론 이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구성 자체는 그 K하고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과 상담은 상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실 때 언제든 등록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수업 시작 같은 경우는 그 파닉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닉스 알파벳이 2개월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8월 5일부터는 알파벳을 26개 다 뗀 친구들이 수강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8월 5일부터는 파닉스 시작반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는 우리 아이는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해야 한다 이런 친구들은 9월 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염두에 두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레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9월, 저희가 3, 6, 9, 12월 이렇게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9월에 시작은 하지만 앞에 부분을 조금 스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앞에 듣지 않은 개월 수만큼 저희가 원비를 차감을 해드리고 있어요. 수강료를. 차감하고 수강 시점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상담 받으시면서 아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월 79,000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파닉스는 저희가 12개월 과정으로 일단은 받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파닉스 알파벳을 뗀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조금 차감된 금액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하고 레벨 1 같은 경우는 1년 등록하시면 아이디 리더스 그 실물 책이죠. 페이퍼북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 월즈는 저희가 아이디 잉글리시라고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아이들 학습방이에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상단에 아이디 잉글리시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시면 토크스테이션 화상영어 하실 수 있고 아이디 잉글리시를 넘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저희가 학습을 제공하는 홈스쿨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런 짜여진 커리큘럼화 되어 있는 큐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모아놓은 학습방이에요. 이 학습을 완료해야 미완료 학습이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률을 알 수 있고 성취도를 알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 아이디 잉글리시 사이트를 가시면 사전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사전이 나오죠. 사전도 이용하실 수 있고 비디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가 저희가 필요한 영상들만 레벨별로 좀 좋은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아이들이 여기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질문하신 단어 학습도 가능하시고요. 이북 같은 경우는 이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 월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이트 월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이북을 보고 아까 단어들이 나온 그런 이제 아마 이제 교재들이긴 한데 보고 나서는 이렇게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똑같이 파닉스 과정 아이들은 액티비티가 들어가요. 그래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점, 얼마든지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은 3점대 노선은 다루지 않았긴 했지만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니까 네, 이 지금 쉬운 책으로 다독이 나은지 어려운 책으로 정독이 나은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쪽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라면 사실은 조금 수준,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친구예요. 3점대 챕터부터 읽고 있겠죠. 3점대까지는 사실 2학년 아이들이 읽을 만한 도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위로 올라가면 5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의 학교 생활 또는 관심사 그 아이들의 그런 주제로 글을 쓴 원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아직은 거기까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4학년, 5학년, 9학년들의 생각을 따라가기에는 공감하기에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많은 책을 읽혀주시는 게 좋고 3점대 챕터북이라면 읽어야 하는 도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운 책으로 다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꾸 레벨만 높여서 어려운 책을 읽는 것보다는 아이들도 슬럼프가 와요. 읽으면서. 그래서 쉬운 책으로 재밌어 하는 책으로 그렇지만 너무 쉽지는 않은 책, 적정 수준의 책 다양하게 많은 그룹을 읽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 20분이나 되었어요. 중간에 저희가 시작 그 시점에 좀 원활치 못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네,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본인들이 언제 끝나나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기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이제 상담 받으실 때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런 자리들은 계속 마련이 될 예정이고 유튜브 영상들도 교육 영상들도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려서 본인들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